탈무드 이야기. 이번엔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각각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미리 준비한 등불. 엄마가 소년에게 일렀어요. 이 빵을 건넌 마을에 사는 할머니께 갖다 드려라. 나중에 가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다녀와. 소년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어요. 타박타박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달조차 숨어버려 온통 깜깜했어요. 자주 지나다녔던 곳인데도 소년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멀리서 등불을 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자 어둡던 길이 한결 밝아졌어요. 덕분에 소년은 길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불 든 사람은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걷고 있었죠. 앞을 못 보나 봐. 소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네. 등불을 든 사람이 소년의 혼잣말을 듣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제 말이 들리실 줄 몰랐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네.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등불 없이 걷는다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겠나? 게다가 등불 덕에 그 사람이 잘 볼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그제야 소년은 심부름을 하며 툴툴거렸던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무를 심는 노인. 젊은이가 과수원에서 나무 열매를 따고 있었어요. 아유, 따분해. 날마다 열매만 따다 늙겠어. 젊은이는 열매 1개 따고 툴툴, 열매 2개 따고 툴툴. 다음에 봄에 젊은이는 나무 심는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어찌나 나무를 정성껏 심는지 젊은이가 옆에 다가온 줄도 몰랐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 그렇겠지? 아마도 내가 그때까지 못 살겠지?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대답하자 젊은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엇하러 이 나무를 심으세요? 열매도 못 따드실 텐데요. 할아버지는 다 자란 나무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봐, 젊은이. 이 나무는 누가 심었을 것 같은가? 그야 다 큰 나무니까 오래전에 누군가가 심었겠죠. 잘 알고 있구먼.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라네. 덕분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내 손자들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는 거라네. 젊은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그랬다네. 과수원으로 돌아간 젊은이는 열심히 나무를 가꾸었어요. 그해 가을 젊은이가 가꾼 나무에는 어느 때보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와 포도밭. 포도밭에 탱글탱글한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울타리 너머로 포도송이를 지켜보던 여우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아이, 배고파. 포도 한 송이만 먹었으면. 여우는 군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포도밭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여우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울타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여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울타리 밑에 구멍이 있잖아. 저리로 들어가야지. 하지만 여우는 불룩 나온 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구멍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아이 참, 배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골똘히 생각하던 여우가 꾀를 냈어요. 그래, 배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여우는 포도송이 한 번 보고 침 한 번 삼키며 쫄쫄 굶었어요.
그러고 나서 간신히 구멍을 빠져나간 여우는 허겁지겁 포도를 따먹었어요. 맛있다. 실컷 먹어야지. 여우는 포도를 배불리 먹고 나자 졸음이 밀려왔어요. 배도 부른데 한숨 잘까? 낮잠을 자고 일어난 여우는 또다시 포도를 먹어댔어요. 배가 불룩해질 대로 불룩해진 여우는 포도밭을 나가려고 했어요. 여우는 구멍을 향해 어슬렁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불룩해진 배 때문에 구멍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포도를 너무 먹었나? 여우는 하는 수 없이 또 여러 날을 굶어야만 했어요. 배가 홀쭉해져서야 포도밭을 빠져나온 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포도밭을 들어갔다 나왔지만 배고프긴 마찬가지네. 여우가 생각을 조금 잘못한 것 같죠? 사라진 은화. 햇볕이 따뜻한 어느 봄날, 농사꾼이 씨앗을 사려고 집을 나섰어요. 씨앗을 사러 왔는데 오늘 시장이 열립니까? 시장은 벌써 끝났다네. 사흘 뒤에야 다시 열리지. 시장에서 허탕을 친 농사꾼은 걱정이 되었어요. 씨앗을 사려고 가져온 은화 때문이었죠. 날이 어두워지자 농사꾼은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하룻밤에 은화 한 잎입니다. 농사꾼은 주머니에서 은화 한 잎을 꺼냈어요. 여관 주인이 농사꾼의 은화 주머니를 흘끔 쳐다보았어요. 이걸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관방에 들어온 농사꾼은 은화 숨길 곳을 찾다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옳지, 저기에 숨기면 되겠구나. 농사꾼은 은화 주머니를 여관 밖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날 밤 농사꾼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나무 밑으로 가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은화 주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없어졌어. 은화 주머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고민을 하던 농사꾼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날이 밝자마자 농사꾼은 여관 주인을 찾아갔어요. 농사꾼은 여관 주인에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은화 두 주머니를 가져왔는데 어제 하나만 나무 밑에 묻었다오. 나머지 하나를 마저 묻어도 괜찮겠소? 그 말을 들은 여관 주인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럼요. 그 나무 밑은 아무도 모릅니다. 농사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여관 주인이 나무 밑에 나타났어요. 여관 주인은 가져간 은화 주머니를 도로 묻고는 사라졌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농사꾼은 얼른 가서 자신의 은화 주머니를 찾았어요. 얼마 뒤 여관 주인은 다시 나무 밑으로 가보았어요. 아니, 지난번보다 주머니가 훨씬 크잖아. 이렇게 은화를 많이 넣어두다니. 싱글벙글하던 여관 주인은 주머니를 열어보고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주머니 속에는 돌덩이만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여관 주인이 아주 나쁜 생각을 했네요. 못생긴 그릇.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만 잘생겼어도 사위로 삼을 텐데 너무 못생겼단 말이야. 사람들은 랍비를 존경하면서도 얼굴이 못생겼다며 수군거렸어요. 소문을 들은 이웃나라 공주가 랍비를 초대했어요. 랍비를 본 공주는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토록 많은 지혜를 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서요. 겨우 웃음을 멈춘 공주는 랍비에게 귀한 술을 내놓았어요. 공주님, 이 귀한 술을 어디에 담아두시나요? 그야 질항아리에 담아두죠. 어찌 귀한 술을 보잘것없는 질항아리에 두십니까?
귀한 술이니 금 항아리에 담아 보십시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맛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역시 지혜로우세요. 라삐가 돌아가자 공주는 술을 모두 금 항아리에 담으라고 했어요. 여러 날이 흘렀어요. 공주는 금 항아리에서 술을 꺼내 맛보았어요. 퇴퇴, 이게 뭐야? 금 항아리에 담아둔 술은 모두 상해 있었어요. 화가 난 공주가 라삐를 다시 불렀어요. 당신 말대로 했다가 귀한 술을 모두 버렸어요. 공주님, 보셨듯이 귀한 술일수록 질 항아리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말입니다. 알았죠? 주인을 살린 강아지. 농부 가족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가족 모두 강아지를 매우 귀여워했죠. 어느 날 농부 가족이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집 잘 보고 있어. 돌아와서 나랑 재미있게 놀자. 아들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강아지는 대답이라도 하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쉭! 갑자기 뱀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낮잠을 자던 강아지는 뱀을 보고 멍멍 짖었어요. 뱀은 우유통 속으로 기어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어요. 그 뱀은 독이 있는 뱀이었어요. 농부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자 강아지는 반기는 대신 우유통 옆에서 멍멍 짖어댔어요. 왜 그래? 우유 마시게 저리 비켜봐. 아들이 우유를 마시려 하자 강아지는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어요. 예뻐해줬더니 버릇이 나빠졌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아들에게 우유를 따라 주었어요. 아들이 우유를 마시려는 순간 강아지가 뛰어올라 컵을 밀쳤어요. 이 녀석이 저리 가지 못해? 어머니가 화를 냈지만 강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쏟아진 우유를 핥아 먹었어요. 그리고 힘없이 쓰러졌죠. 우유통 속에서 뱀을 발견한 어머니와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농부 가족은 강아지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강아지가 참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었네요. 머리와 꼬리. 슉슉. 뱀 한 마리가 꽃밭을 기어가고 있었어요. 예쁜 꽃을 구경하던 뱀은 그만 개구리를 놓치고 말았죠. 그러자 뱀의 꼬리가 뱀의 머리에게 말했어요. 왜 만날 너만 대장을 하니? 개구리도 놓치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가는 대로만 따라다니고 있잖아. 그야 앞을 보는 눈과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지. 치, 어쨌든 불공평해. 지금부터 내가 앞장설 거야. 그건 안 돼. 위험하단 말이야. 하지만 뱀의 꼬리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꼬리는 신나게 풀밭을 가로질렀어요. 오른쪽, 왼쪽, 봐, 나도 잘할 수 있어. 꼬리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 돌에 부딪혔어요. 아야! 거봐, 내가 다시 앞장설게. 머리가 말했지만 꼬리는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러다 꼬리는 연못에 풍덩 빠졌어요. 나 좀 살려줘! 앞이 보이지 않는 꼬리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다행히 머리가 도와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만둬. 야, 넌 처음부터 잘했니? 꼬리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 가시덤불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 따가워! 아, 뜨거워! 머리와 꼬리는 가시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머리가 도와줘서 겨우 가시덤불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이러다 큰일 나.
다시 내가 앞장설게. 두고 보라고. 잘할 수 있다니까. 씩씩 화를 내던 꼬리는 그만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 뜨거워. 머리야, 살려줘. 연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머리가 콜록거리며 말했어요.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머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불길은 점점 세졌어요. 머리야, 내가 잘못했어. 전처럼 내가 대장을 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머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뱀은 그렇게 죽고 말았죠.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한번 해봐요.